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사실 시장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좋은 호재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섹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 차원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조선주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최대 호재 소식이 드디어 떴기 때문에 관점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이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공부해서 주도주를 잘 챙겨놔야만 우리가 향후에 2배, 3배 갈 만한 섹터들을 차곡차곡 비중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 재료로 좀 선정했었던 부분이 LNG 선박 수주였는데요. 자, 카타르발 수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9월 달에 나올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밀리고 밀려서 결론적으로는 10월 말에 지금 HD 현대중공업부터 수주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이제 수주 공시가 이어지면서 연간 목표 금액을 지금 조선 3사가 모두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장기 공급 계약 물량으로 실적 우려가 감소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29년까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선사들의 지금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LNG 선박 수주에 이어서 지금은 돈 되는 선박만 지금 선별해서 수주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나머지 돈 안 되는 곳들은 지금 중국 선박들이 중국 조선소가 모두 지금 따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후부터는 LNG 선박 수주가 끝났다라고 판단되면 이후부터는 친환경 선박으로 돈 되는 것들만 수주를 본격적으로 따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수요가 이상이 없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침체 구간에서도 수요가 이상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점은 공급 문제가 좀 남아있죠.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6년까지 인도하기로 한 그런 선박은 그때까지 무조건 완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인도 기간이 지연되게 될 경우 거기에 합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오히려 엄청나게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급 문제 부분은 각 이제 조선 3사들이 어떻게든지 각자의 경쟁력을 토대로 뭐 사람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아니면 인건비를 올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파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의 3개년 영업 손익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자,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좀 시작을 되는데 이때는 뭐 초창기에 좀 수익을 좀 보다가 결론적으로는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23년도부터 소폭 이제 영업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분기에 드디어 영업 흑자를 달성을 좀 했죠. 자, 지금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오션과 자,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만이 지금 현재 영업 적자 상황인데요. 하나오션이 3분기 흑자 실적을 달성하면서 추후에 현대미포 조선도 흑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지금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대미포 조선은 증권가 컨세이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99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사실 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흑자로 전환하게 될 시에 전체 조선주가 다 흑자 기조를 이제 띠게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바닥 인식을 토대로 지금 안 그래도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죠. 2차 전지 이제 미끄러졌고 자, 반도체 실적 발표 나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지금 생각보다는 미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만 간다라는 시장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향후에 어떤 게 주도주가 될까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찾기 열풍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가 있을 수 있다? 마음 편한 조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이제 초대형 계약이 임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만 뭐 수주를 따내진 않을 거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역시나 한국조선해양 이거 외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합계 약 30척 정도에 되는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토대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부채 갚는 거죠. 투자할 때가 아니라 부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줄임으로써 이자 비용을 상당히 좀 낮추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주들에게 환납할게 라는 부분으로 자본을 끌어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향후에 조금 좋아질 여지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대중공업의 지금 이제 수주를 보게 되면 17척의 5.2조 규모의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한 척당 한화 기준으로 약 3천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물론 이제 최고 금액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3,300억 정도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최고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라는 부분에서 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급 계약을 토대로 2030년까지 실적 걱정 없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저는 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노출되는데, 계약 기간을 보세요. 2029년 9월 달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때까지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도크 다 찼어요. 우리나라 도크 다 찬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27년까지 일감 꽉 찼어요 했는데 지금 29년치 일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중국에서도 도크가 꽉 찼어요.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부가 가치 품목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또 LNG를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돈 되는 선박은 지금 따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돈 되는 선박만 선별 수주함에도 불구하고 29년까지 꽉 찼어요. 그러면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선박, 그죠? 친환경 선박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다고 했죠? IMO 2020, 그죠? 국제 해사기구에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점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만큼 이산화탄소 배출해 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선박은 절대로 항해할 수 없다 라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준비를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029년까지 물량이 차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랴부랴 지금 해외 선사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금 발주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장기 호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전기차와의 어떤 요인에서도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2030년도부터 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차라는 거는 장기 공급 계약이 없죠.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날 어떤 경제 침체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조선은 뭐예요? 자, 요거 개념 한번 잡고 갈까요? 자동차,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 전기차라는 이 패러다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뭐예요? B2C예요. 소비자와 회사와의 계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사죠. 구매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케이스고요. 자, 반면에 조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B2B예요. B2B. 즉 기업과 기업가의 계약입니다. 이거를 무슨 조선 예를 들어 17평방미터짜리 조선 선박을 어떤 개인이 살 수가 있겠어요? 3천억짜리 선박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회사와 회사와의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무슨 구매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해운업을 토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속도로 낮춰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선박이 없고 노후화된 선박만 잔뜩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해운으로 돈 안 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선사, 지금 뭐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이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발주를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비자 경기 침체 영향과 별개로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발주를 따내야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나 그거에 걸맞춰서 이제 뭐 동성 화이텍도 마찬가지죠. 동성 화이텍은 어쨌든 LNG 선박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본행제
또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행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설비 증설을 하고 있어요. 올해만 또 250억 원 투자를 통해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어때요? 문 닫았던 조선소까지 살릴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국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증설을 했어요. 문 닫았던 조선소를 우리가 살려서 증설을 한다. 중국과 경쟁 게임에서 우리가 과연 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기술력 자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조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패러다임을 봤을 때에도 중국보다는 중국이야 뭐 저부가 가치 선박은 따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대다수의 선박,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어 LNG 추진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수소 선박도 마찬가지. 대다수 우리나라가 따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수주 걱정 없이 따박따박 캐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다못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철강 가격은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 조선, 배를 짓는 데 필요한 이 후판 가격이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률이 엄청 점프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증설이고 모구 간에 다 좋아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증설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기간 안에 반드시 납품만 제대로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2자릿수로 점프업 할 겁니다. 그때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든 실적을 보고 주가가 반영시키든 한 번은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려운 장이지만 이렇게 지금 향후 주도주 색깔을 갖춰나가고 있는 섹터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3년 정도의 초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기한이긴 한데 3년 정도의 투자 기한을 열어두고서 투자하신다면 조선주라는 카드가 다른 어떤 카드보다도 사실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잘 생각하셔서 조선주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토대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추후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